자, 오늘은 챕터 12 골격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근육은 뭐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크게 우리 인간한테 몇 종류의 근육이 있죠? 근육을 이야기하면은 크게 큰 부류로 골격근, 그죠? 골격근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뼈와 뼈사이를 연결시켜 가지고 그 뼈와 뼈사이를 멀리 혹은 가깝게, 그죠? 수축 이완을 통해서 뼈와 뼈사이를 운동시키는 거예요, 그죠? 골격근. 그래서 골격 스켈레탈, 그죠? 뼈가 들어가 있는 말이 있죠, 우리가 스켈레탈 머슬. 그 다음에 또 어디에 있죠? 우리 심장에 또 이제 근육이 있죠, 그죠? 우리가 그 심장근, 그렇죠? 카디악 머슬. 그 다음에 또 어디에 있죠? 우리 여러분의 이제 속이 빈 관들, 그러니까 뭐 소화관이라든지 생식관이라든지, 그죠? 뭐 비뇨기 관이라든지 속이 비어 있는 관, 그죠? 그래서 운동을 시켜가지고 수축과 이완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운동을 시켜서 속이 비어있는 안쪽에 있는 물질들을 이동시키게 하는 거. 그 무슨 머슬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스무드 머슬이라고 그래요. 스무드 머슬.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크게 이게 세 종류의 머슬.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수축과 이완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세포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마이오신, 액틴, 여러분 다 들었어요, 그죠? 마이오신, 액틴 필라멘트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어떠한 그 작용에 의해서, 그죠? 이게 수축과 이완이 될 거라고는 여러분이 쉽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사실은 요 스켈레탈 머슬하고 요 카디악 머슬은 광학현미로 들여다보면은 줄무늬를 갖고 있어요, 줄무늬.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스트라이에이티드, 그죠? 줄무늬, 가로 줄무늬 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줄무늬라. 이 줄무늬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는 뭔가 이렇게 액틴이나 마이오신 필라멘트들이 잘 정렬돼 가지고 잘 조직화돼서 그 조직으로 인해서 이렇게 수축과 이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반면에 이제 스무드 머슬 같은 경우는 딱히 어떤 무늬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민무늬근, 우리나라 말로 그러니까 무늬가 없으니까, 그죠? 민무늬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냥 뭐 어떤 무늬를 갖고 있지 않는데 부드럽게 보이기 때문에 그냥 스무드 머슬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얘네들도 그러니까 필라멘트, 그죠? 마이오신 그리고 액틴 필라멘트를 갖고 있는데 얘네들은 비교적 랜덤하게, 그죠? 뭐 이렇게 어떤 잘 정형된 형태가 아니라 좀 랜덤하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무늬를 갖고 있지 못해요. 자, 여러분이 이제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접근해 봐요. 스켈레탈 머슬은 우리 뇌의 영향을 받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뇌에서 운동 피질에서 명령을 때려야지만이 스켈레탈 머슬이 이제 움직이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당연히, 그죠? 요렇게 뇌에서, 그죠? 어떤 신경이 요 스켈레탈 머슬에다가 명령을 때리죠? 모토 뉴런. 그죠? 우리가 배웠죠. 그죠? 모토 뉴런. 모토 뉴런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아세틸콜린이 나오게 되고 아세틸콜린에 반응해서 스켈레탈 머슬이 새로운 액션 포텐셜 시작해서 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배웠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그거를 오늘 이 시간에 매우 상세하게 배우게 될 거예요. 자, 또 이제 여러분이 카디악 머슬이 여러분이 생각한 데에서 더 빨리 뛸 수 있어요? 안 뛰죠. 여러분이 늦게 들어가면 늦게 뛰잖아요? 안 되죠. 여러분이 스무드 머슬을, 그죠? 여러분이 생각한다고 해서 소화가 더 잘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의 의식과는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 뛰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수축과 이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요거는 수의관, 우리가 의식에 의해서, 그러니까 뭐요? 우리가 인식에 의해서, 그죠? 우리가 수축과 이완이 되는 거고, 얘네들은 의식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그 불수의건, 말이 좀 어려운데, 그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 나누죠. 반면에 여러분의 감정과 무진장 관련이 있죠. 여러분의 파이트와 플라이트 레스폰스에서 심장근은 더 수축과 이완을 더 빨리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파이트와 플라이트 레스폰스에서 우리가 소화가 더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오토노믹 뉴런, 그죠? 아마도, 그죠? 이것도 물론 뇌하고 연결이 돼 있지만은 파이트와 플라이트 레스폰스에서 오토노믹 뉴런에 의해서, 그죠? 뉴런에 의해서
조절이 될 거라고 여러분이 그냥 쉽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심파테틱 뉴런 앤 패라심파테틱 뉴런에 의해서 조절이 될 거예요. 특히 이제 예를 들면 파이트 와 플라이트 레스폰스에서 심파테틱 뉴런에 의해서 여기 우리가 아드레날 글란드에서 어떤 호르몬이 나온다고 했죠?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오잖아. 그 아드레날 호르몬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디예요? 카디악 머슬과 스무드 머슬을 조절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아드레날린이라는 그죠? 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에 의해서 얘네들이 조절될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그죠? 생각할 수가 있을 테고 아마도 이제 뭐 어떤 뉴로 트랜스미터 어떤 우리가 이제 뭐 그런 것들 그죠? 뭐 혹은 우리가 이제 뭐 파라크라인, 오토크라인 그죠? 그런 어떤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어떤 호르몬 그러니까 호르몬이나 호르몬과 같은 그죠? 이런 물질들의 화학 물질에 의해서 얘네들이 이렇게 그죠? 이렇게 조절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큰 덩어리로 이와 같이 우리가 모터 뉴런에서 움직이는 스켈레탈 머슬,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오토노미 뉴런에서 움직이는 카디악 머슬과 스무드 머슬이 있는데 요 둘 사이는 매우 비슷하게 작동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스켈레탈 머슬하고 카디악 머슬은 아마 수직과 이해되는 메커니즘이 매우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되겠죠. 왜냐하면 줄무늬를 갖고 있으니까. 반면에 스무드 머슬은 좀 다른 메커니즘으로 움직이게 될 거라고 여러분이 추측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이제 그림 12-1에 보면은 411페이지예요. 여기 세 가지 유형의 근육을 이제 그려주고 있어요. 여러분의 이제 자, 우리 골격근은 우리 몸무게의 40% 차지한다고 했어요. 사실은 골격근의 기능은 우리가 이동, 그러니까 우리 몸을 이동하는 것도 있지만은 뭐의 저장고라고 그랬죠? 포도당의 저장고라고 했죠. 포도당의 저장고. 그죠? 그래서 포도당을 굉장히 빠르게 저장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그러니까 포도당에 관계되는 물질 대사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당뇨예요. 그죠? 당뇨병을 일으키는데, 만약에 골격근이 쇠퇴하고 만약에 많이 없어지게 되면은, 그죠? 노인이 되면 이제 골격근이 없어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포도당을 많이 보관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당뇨병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골격근은, 그죠? 우리 몸에서 가장 큰 포도당 저장고예요. 자, 여기 골격근을 보니까 우리 명료하게 줄무늬 보고 있죠? 명료하게 보고 있어요. 그죠? 줄무늬를. 자, 이 골격근은 원래 이제 맨 처음 시작을 할 때, 얘네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줄기세포, 하여간, 이렇게 조그만 세포에서 시작을 해요. 이렇게 쓰면 안 되겠구나. 자, 우리가 이제 이 세포를, 마이오 블라스트라고 그러는데, 마이오 블라스트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요. 요거는 마이오는 무슨 뜻이죠? 근육이란 뜻이고, 블라스트는 세포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거를, 근육모세포, 모세포, 이렇게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자, 얘네들은 이렇게, 핵 하나에, 그러니까 각각의 마이오블라스트는 이렇게 이제 핵을 하나씩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이제 셀 디비전을 하게 되면 이거 숫자가 많아지겠죠. 이렇게 숫자가 많아지게 되고, 요거는 되게 이제, IGF, 인슐린 라이크 그루트 팩터의 작용에 의해서 셀 디비전이 잘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IGF 반응에 의해서 요 두 개 세포가 융합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셀 퓨전이 일어나게 돼요. 셀 퓨전이. 그러면 IGF에서 셀 퓨전을 이제 유도를 시키게 되면은 어떻게 세포 하나에 이제 핵이 2개, 4개 그렇게 되겠죠. 융합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요게 융합이 그저 쭉 되게 되면은 되게 이와 같이 이제 요게 핵이에요. 핵은 바로 이제 원형지방 바로 아래에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같이 그런 형태로 되겠죠. 우리가 요거를 분화된 이제 근육 세포가 되는데 요거를 마이오 튜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이오 튜브.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면 근육 대롱세포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요거는 이거 눈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세포 하나에, 그죠? 세포 하나에 여러 개 핵을 갖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핵세포가 되는 거예요. 다핵세포.
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 종아리 세포를 이거 종아리 여기 이제 종아리 여기 그죠? 여기 종아리 보면은 자, 여기 이제 우리가 텐덤 여기 이제 건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그죠? 여기까지 연결시킬 때 요거는 하나의 세포로 구성이 돼 있어요. 하나의 세포로 구성이 됐는데 얘네들은 이전에 그죠? 마이오블라스트가 퓨전이 돼 가지고 수천 개, 수만 개의 핵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세포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서 가장 큰 세포가 되죠. 여기 여기에 있는 허벅지에 있는 하나의 근육세포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큰 세포가 되겠죠. 수천 개의 핵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멀티 뉴클리어 마이오튜브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사실은 이제 여러분이 이게 골격근이 이제 뭐 이렇게 얘네들이 이렇게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서로 이제 뭉쳐가지고 서로 이제 이렇게 수축과 이완이 되는데 예를 들면은 이 골격근 사이사이에는 대개 이제 골격근 사이사이에는 요런 세포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요 세포들은 이제 줄기세포예요. 그래서 요 세포들은 우리가 세틀라이트 셀이라고 그래요. 세틀라이트. 요거는 이제 세틀라이트는 이제 위성이라는 뜻인데 마치 이제 그렇죠. 요렇게 큰 세포의 주변에 돌아다니는 다는 뜻에서 이제 세틀라이트 셀이라고 그래요. 요걸 이제 요 세포를 근육의 그죠? 줄기세포가 되는 거예요. 요 근육 줄기세포가 어디로 되죠? 요게 마이오블라스트로 그죠? 마이오블라스트로 이제 이렇게 분화가 되고 여기서 이제 셀 디비전이 일어나서 그죠? 얘네들끼리 퓨전이 되면은 마이오 튜브가 되는 거예요. 마이오 튜브. 그래서 여러분이 운동을 하게 되면은 운동을 하면서 좀 심하게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근육이 찢어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어떤 근육이 죽게 되면은 그 대신에 여기에 근육과 사이사이에 있는 세틀라이트 셀들이 그죠? 우리가 활성화가 돼 가지고 이거는 이제 근육 줄기세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평소 때는 가만히 이렇게 조용히 있다가 그죠? 여러분이 근육에 데미지를 입으면은 이 세틀라이트 셀이 뭘로 된다고? 마이오블라스트로 분화가 되면서 여기서 셀 디비전이 신나게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마이오 튜브로 이렇게 그죠? 완전히 그죠? 분화된 근육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과학자들이 세틀라이트 셀에서 마이오 튜브로 가는 과정을 잘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근육에 대한 그죠? 우리가 골격근을 강화시키는 그죠? 좋은 어떤 뭐 약 같은 걸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과정은 다행히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렇게 IGF, 인슐린 라이크 그로트 팩터가 관련하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IGF를 우리가 적절하게 잘 처리를 하게 되면은 뚱뚱한, 그러니까 아니 골격 그죠? 뭐죠? 이게 근육맨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죠? 근육맨. 이따가 다시 한번 나중에 보겠지만은 그죠? 뭐 예를 들면은 하여간 이제 그래서 우리가 약만 먹어도 그죠? 근육이 뭐 여러분 남자들의 꿈이죠. 그죠? 약만 먹어도 피트니스 센터에서 열심히 운동을 안 해도 그죠? 뭔가 약을 먹었을 때 IGF 뿜뿜 쏟아져 나와서 그죠? 아주 뚱뚱한 근육이 쫙 나오면은 그죠? 우리가 뭐 그런 거 공부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저도 그런 걸 좀 공부를 하고 있어요. 우리 실험실에서.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요거를 그죠? 요렇게 이 골격근 저렇게 셀 마이오블라스트가 퓨전돼 가지고 생기는 현상이다라는 걸 좀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B번을 보세요. 카디악 머슬 심장근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퓨전을 하지 않아요. 얘네들은 싱글 셀들이에요. 근데 심장근은 싱글 셀들인데 요게 이제 뉴클리어스가 하나가 있어요. 세포 하나에 되게. 근데 심장근 세포와 세포 사이, 왜냐하면은 심장은 수축과 이완이 되기 때문에 세포와 세포 사이가 아주 타이트하게 서로 잘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세포 하나, 이거 다른 세포 하나가 서로 타이트하게 연결되고, 그러면 이게 수축과 이완이 되면 찢어지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깍지를 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인터컬레이티드 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터컬레이티드 디스크 이 부분을. 인터컬레이티드 디스크로 이렇게 데스모즘이라는, 알죠? 데스모즘, 그죠? 세포와 세포를 연결시키는 단추 같은 데스모즘으로 쫙 연결이 돼 있으면서,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데스모즘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죠? 우리가 수축과 이완이 될 때 절대로 얘네들이 분리되지 않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사이사이에 뭐가 있죠? 갭정션이 존재를 해서
여기 모든 세포들이 그죠? 같은 아이온들을 그죠? 공유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같은 전기신호를 공유를 하기 때문에 동시에 모든 카디악 세포는 뭐예요? 동시에 수축과 이완을 같이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B번에 오른쪽에 보니까 여러분이 지금 뭐예요? 인터컬레이티드 디스크를 여러분이 보고 있나요? 그렇죠. 오른쪽에. 그죠? 카디악 머슬에서. 자, 세 번째 스무드 머슬은 딱히 어떤 줄무늬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민무늬 근이라고 그러고, 그렇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또 한 시간에 거쳐서 이 이제 스무드 머슬의 이제 수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매우 상세하게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스무드 머슬의 해부를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해보죠. 그림 12-3을 보세요. 자, 이제 우리가 알았어. 그러니까 이제 스켈레톤 머슬은 내가 이제 뼈가 이렇게 여기 하나 있고, 뼈가 이렇게 하나 있다고 그러면은 그냥 요 뼈와 뼈 사이를 연결시키는 것을 내가 뭐라고 그랬죠? 이거를 스켈레톤 머슬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뼈와 뼈 사이를 가깝게 하거나 멀리 하는 것을, 그 기능을 스켈레톤 머슬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스켈레톤 머슬이 이렇게 보면은 이제 사실 내가 요 세포 하나를, 그죠?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세포 한 마리를 이렇게 보면은 그 세포 한 마리가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은 내가 멀티 뉴클리라고 그랬죠. 다핵세포라고 그랬죠. 여기 그러니까 세포들이 요 세포 한 마리에 그죠? 수천 어떤 거는 뭐 수십 개에서 수천 개의 핵을 갖고 있는 요 하나의 세포를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야. 그죠? 그다음에 요 세포들이 한 마리만 있는 게 아니라 요렇게 두 마리, 그죠? 이렇게 세 마리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렇죠? 요렇게, 그죠? 요 핵이 이제 이렇게 모여 있는 거야. 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요렇게 된 놈들은, 그죠? 한 개의 세포가 아니라 여러 개의 세포들이 묶여져 있는 다발이 되겠지. 다발. 그죠? 그러니까 근육세포 다발 정도 될 것 같아. 그 다발이라는 뜻을 우리가 뭐냐면은 페스클이라고 그래요. 페스클. 요거는 이제 번들스 오브, 그죠? 머슬셀 정도 될 것 같아. 그죠? 머슬셀들, 그죠? 이렇게 내가 아직 복잡한 용어를 안 썼지만은, 그죠? 근육 다발을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이 근육 다발이 하나겠어? 여러 개의 근육 다발이 또 이렇게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페스클들이 여러 개에 모여가지고, 그죠? 페스클들이 이것이 수십 개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근육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 뼈에 있는 부분, 요 부분은 뼈하고 요 근육세포를 서로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렇죠? 연결을 시켜야 돼. 그걸 우리가 그 연결시키는 부분을 텐돈이라고 그러죠. 텐돈.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말로 힘줄 건, 그죠?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될 거예요. 그죠? 텐돈, 여기 양쪽에 텐돈이 있어가지고 근육세포하고 뼈를 연결시켜야 되겠죠. 이렇게 텐돈. 자, 우리가 기본적인 컨셉이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세포와 세포 사이에 뭐가 존재하죠? 엑스트라 셀룰라 매트릭스가 존재하죠. 그러니까 요 세포와 세포 사이를 연결시키는 거는 뭐죠? ECM이 존재하는데, 그죠? 엑스트라 셀룰라 매트릭스. 여기에는, 그죠? 엑스트라 셀룰라 매트릭스. 요 엑스트라 셀룰라 매트릭스의 주요한 성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콜라겐, 그죠? 여러분의 피부를, 그죠? 우리가 탄탄하게 해주는 콜라겐 들어봤죠? 그죠? 콜라겐이라든지 파이브로넥틴이라든지 요런 섬유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요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이 이제 요게 엑스트라셀룰라 그러니까 이제 요 엑스트라셀룰라 매트릭스는 요렇게 어떤 세포에서 요거를, 그죠? 콜라겐이나 혹은 파이브로넥틴을 뿜뿜뿜 뽑아내요. 요거 파이버들이라, 요거 파이버들. 그죠? 요렇게 이제 파이버들을 뿜뿜 뽑아내죠. 그러니까 요 세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이렇게 파이버들을 뿜어내는 세포를 파이브로블라스트라고 해요. 파이브로블라스트. 자, 그러면은 이 파이브로블라스트가 뿜어낸 요 콜라겐과 파이브로넥틴, 요거를 통칭해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면 되겠어? 커넥티브 티슈라고 불러요. 커넥티브 티슈라는 것은, 그죠? 커넥티브 티슈라는 것은 어떠한 특정한 세포가
그죠? 우리가 아까 했지만 ECM을 뿜뿜뿜 뿜어내가지고 그 ECM 플러스 그 세포의 모임을 내가 뭐라고 부른다? 커넥티브 티슈다 부르는 거예요.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세포들은 커넥티브 티슈하고 연결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커넥티브 티슈를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이렇게 좀 선으로 구성을 했지만, 이거는 이제 선으로 이렇게 했지만, 이 선은 콜라겐하고 파이브로넥틴 플러스 요거를 뿜어내는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이게 뭐라고? 커넥티브 티슈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그죠? 페스클들, 각각의 세포들은, 각각의 근육세포들은 이와 같이 커넥티브 티슈, 그 사이사이에 커넥티브 티슈로 채워져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A번 교과서 그림 12-3을 보세요. 여러분이 요 해부학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근육이 이해가 될 거란 말이에요. 제일 오른쪽부터 갑시다. 자, 제가 이제 먼저 가기 전에 요 단어를 꼭 두 가지 단어를 꼭 여러분이 혼동하지 않고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냥 머슬셀 하면 좋을 것 같아. 머슬셀. 그죠? 스켈레톤, 그러니까 머슬셀 하면 좋은데, 요거를 이제 그 해부학자, 이제 생략자들은, 특히 근육 생략자들은 요렇게 안 쓰고 요거를 머슬 파이버라는 말을 써요. 머슬 파이버. 왜냐하면 이게 이제 머슬 파이버, 요게 섬유처럼 보이잖아. 그러니까 머슬 파이버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근육 생략자들은 머슬셀이라고 표현하는 대신에 뭐라고 부른다고? 머슬 파이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교과서는 머슬셀이라고 표현도 간혹 할 때도 있지만은 대개 머슬 파이버라는 말을 써가지고 근육 세포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 머슬 파이버, 요거는 그죠? 여러분이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야지 교과서 여러분이 쉽게 읽어 나갈 수가 있어요. 머슬 파이버는 뭐다? 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단어가 여러분이 또 헷갈리게 하는데, 마이오가 무슨 뜻이라고 했지? 근육이야. 근육인데 똑같은 뜻을 갖고 있어. 마이오 파이브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나 지금 우리나라 말하면 다 근육 섬유라는 뜻이잖아. 그렇죠? 그런데 요거는 원래 이제 근육이라는 뜻이 맞아. 근육이라는 뜻이 맞는데 요거는 근육 안에 있는 섬유라는 뜻이야. 요거는 요 섬유는, 그러니까 근육 안에 있는 섬유는 뭐죠? 마이오신하고 액틴하고 구성이 되어 있는, 그죠? 필라멘트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죠? 근육 섬유인데, 너는 이제 제가 이제 번역할 때 그냥 이거를 근섬유라고 표현을 해요. 요거는 근세포, 요거는 근섬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영어 단어는 요거는 뭘 의미한다? 마이오신 앤 액틴 필라멘트를 의미하고, 요거는 뭘 의미한다? 요거는 셀을 의미한다. 요 두 개 단어를 혼동하지 않고 여러분이 교과서를 읽을 때,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이거는 근세포라고 이렇게 표현을, 세포, 그죠? 요거는 근원, 내가 이거 하나 더 붙였잖아요. 근섬유 혹은 근원섬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겠죠? 그리고 또 하나 단어. 그 다음에, 또 하나 단어는 여러분이 사코란 말, 사코란 말을 많이 배웠을 거예요. 사코, 그죠? 요 사코란 말은 살이란 뜻이야, 살.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 먹으면은 살을 먹는 거잖아. 살의 대부분은 뭐야? 근육이잖아, 사실. 그죠? 요거는 원래, 요거 살이라는 뜻이에요, 살. 요건데 살은 이게 근육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셀 플라즈마. 근데 그 근육 생략자들은 셀이라는 말을 안 써. 아까 우리가 우리가 머슬 파이버, 머슬 셀 대체는 파이브를 말 썼듯이 셀이라는 말을 잘 빼려고 그래, 자꾸. 그래요. 하여간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걸 근육에 관계되는 거를 우리가 사코라는 접두어를 가서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사코레마 이렇게 써요. 레마는 뭐냐면은 이건 쉬트란 뜻이야. 껍데기란 뜻이죠. 이거 막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콜레마는 무슨 뜻이야? 사콜레마.
근육의 막이란 뜻이지. 근육세포의 막이란 뜻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야? 그러니까 요거는 근육세포의 플라즈마 멤브레인이라는 뜻이에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육세포, 그러니까 머슬 파이브를 공부할 때는 이거를 플라즈마 멤브레인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뭐라고 표현한다고? 사콜레메라고 표현하는 거야. 됐어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사이토플라즘, 세포의 세포질이에요. 맞나요? 얘네들은 뭐 여기 대신에 뭐라고 하는데? 사코플라즘. 됐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 우리가 엔도플라즈멀 레티큘럼. 이거 뭐라고 그래요? 사코플라즈믹 레티큘럼. 혹은 사코 엔도플라즈믹 레티큘럼. 그렇게 단어를 섞어서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죠? 제가 요거를 쓸 때 어떨 때는 요렇게 쓰기도 하지만은 많은 경우에는 요렇게 근육 생리학자들은 요 단어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사콜레마, 사코플라즘, 사코 엔도플라즘 레티큘럼이라는 단어를 내가 많이 쓰게 될 거예요. 그렇죠? 사코라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그렇게 쓰게 될 거예요. 요게 좀 정리한 테이블이 있었나? 있네. 416페이지. 테이블 12-1을 보세요. 자, 다 보고 있죠? 그죠? 여기 보니까 표현이 왜? 머슬셀. 뭐라고 부르죠? 오른쪽. 머슬 파이버. 됐어요? 그죠? 그 다음에 셀 멤브레인 뭐라고 불렀죠? 사코레마. 맞나요? 그 다음에 사이토플라즘은 사코플라즘. 맞나요? 그 다음에 엔도플라즘 레티큘럼 뭐라고 그랬죠? 사코플라즈밀 레티큘럼 혹은 사코 엔도플라즘 레티큘럼. 그죠? 그렇게 불러요. 여기서 이제 사코플라즈밀 레티큘럼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네요. 자, 터미널로지를 이렇게 살짝 좀 바꿔가지고 한 5개. 그죠? 우리가 다시 머슬 파이버. 그죠? 그 다음에 마이오 파이브를 뭐 2개 확실하게 구분해야 되고 사콜레마, 사코플라즘, 사코플라즘 레티큘럼 5개지 터미널로지. 그죠? 여러분이 요거를 명료하게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우리가 근육을 이 챕터를 읽을 때 편하게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이제 그림 12-3을 보세요. A번 그림. 자, 제가 이제 머슬 파이브 하나를 보고 있어요. 제일 어디에 보이지? 제일 오른쪽. 그죠? A번에 제일 오른쪽. 하나의 세포예요. 그죠? 머슬셀을 보고 있어요. 요 머슬셀들은 핵이 하나야? 몇 개야? 핵이 여러 개 있죠. 그 핵이 지금 어디에 있지? 사콜레마 바로 아래쪽에 좀 자리 잡고 있죠. 머슬셀. 그 다음에 이 머슬 파이버 바깥쪽에, 그죠? 이거는 ECM으로 깔려 있을 거예요. 그죠? ECM 깔려 있고, 그 다음에 머슬 파이버 하나, 또, 두 번째 봐요. 둘, 셋, 넷, 같이 모여 있죠? 그죠? 그 모여 있는 걸 내가 뭐라고 불렀지? 페스클이라고 돼 있나요? 다 보이고 있죠? 머슬 다 봐. 그죠? 페스클 보이죠? 그죠? 페스클. 자, 페스클의 바깥쪽은 지금 커넥티브 티슈로 둘러싸이고 있죠? 다 보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페스클과 페스클이 또 뭐예요? 커넥티브 티슈에 다시 연결이 되죠? 그죠? 우리가 그거를 전체를 우리가 그래서, 그죠? 우리가 여러 개, 그죠? 우리가 이게 근육 조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페스클과 페스클 사이에, 그죠? 가운데 보니까 노란색으로 표현했나? 파란색, 그죠? 파란색. 그냥 혈관이죠, 혈관. 혈관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경조직도 왔다 갔다 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페스클과 페스클 사이에 커넥티브 티슈가 있는데, 그 커넥티브 티슈 왔다 갔다 해. 거기에 뭐죠? 혈관도 공급이 돼야 되고, 신경조직도 공급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제일 바깥쪽에 있는 거 당연히 커넥티브 티슈가 또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없나? 여기는 저기 텐덤은 여기는 표시를 안 해놨네. 텐덤은 표시 안 해놨네요. 자, 여러분이 크게, 그죠? 근육의 골격근의 해부를 요거 가지고 여러분이 크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됐죠? 자, 여러분이 골격근의 해부를 봤어요. 그러면 이제 골격근 세포 하나를 이제 들여다봐야 돼. 자, 골격근 세포 하나. 이제 사실은 골격근 세포 안쪽은
액틴하고 필라멘트로 가득 차 있는, 그죠? 뭐 아주 뭐죠? 그런 단백질 가득 차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아마도 사이코플라즈믹 레티큘럼, 마이토콘드리아 등등이 이제 존재를 할 거예요. 그렇죠? 자, 골격근 세포는 여러 개 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사콜레만만 따라가 볼게요. 사콜레만을 따라가니까, 사콜레만 쭉 가다가 요 안으로 쑥 들어가죠? 요걸 내가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죠? T튜브라고 했어요. T튜브. 그죠? T튜브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요런 또 구조물을 보고 있어요. 요렇게. 자, 이거는 사코 엔도플라즈믹 레티큘럼. 그죠? 사코 엔도플라즈믹 SR이죠. 사코플라즈믹 레티큘럼. 그죠? SR인데 여러분이 ER은 뭐의 저장고죠? 어떤 아이온을 가장 많이 갖고 있죠? 칼슘을 갖고 있죠. 칼슘의 저장고예요. 그렇죠? 여기 칼슘을 지금 풍성하게 지금 갖고 있죠. 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게 사콜레마가 가다가 안쪽으로 푹 들어가네. 푹 들어가니까 이걸 T튜브를 있고, 그다음에 사코 엔도플라즈믹 레티큘럼, T튜브, 사코 엔도플라즈믹 레티큘럼 세 개가 같이 이런 구조물을 보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이거를 그래서 이 구조물을 트라이아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 개의, 그죠? 세 개가 같이 모여 있는 구조. 그러니까 삼합체라는 뜻이죠. 삼합체, 트라이아드. 그래서 이 삼합체는 사코 엔도플라즈믹 레티큘럼, T튜브, 사코 엔도플라즈믹 레티큘럼 세 개를 갖고 있는 거를 우리가 트라이아드라고 그래요. 이 트라이아드는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전기 신호가 시작이 되면은 전기 신호가 시작이 되면은 여기 액션 포텐셜이 어디로 간다고 그랬죠? 요 안쪽으로 쭉 들어가죠. 그러면 뭔지 아직 모르겠지만 요 전기 신호를 뭘로 바꾸지? 칼슘 신호로 바꿔서, 칼슘은 우리가 뭐죠? 수축 신호로 이렇게 바꾸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요 전기 신호하고 칼슘 신호를 바꾸는 쪽이 어디야? 요거를 트라이아드에서 하는 거지. 그렇죠. 트라이아드에서. 맞나요? 트라이아드.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왜냐면 그 다음에 요쪽 모든 나머지 부분은 뭘로 채워져 있죠? 마이오신 앤 액틴 필라멘트로 채워져 있어야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또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에너지는 되게 여기 이제 여기나 그죠? 여기 엔도플라즈믹 레티큘럼 여기 근처에 뭐가 있었겠어요? 마이토콘드리아가 또 주렁주렁 달려 있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구조물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로 보면 되냐면은 그림 12-4를 보세요. 이게 노란색의 사콜레만 쭉 따라가니까 안쪽으로 푹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죠. 그걸 우리가 T튜브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하늘색에 뭘 보고 있죠? 하늘색은 뭘 보고 있죠? 사코 엔도플라즈믹 레티큘럼을 지금 보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왼쪽에 보니까 사코 엔도플라즈믹 레티큘럼, T튜브, 사코 엔도플라즈믹 레티큘럼이 서로 이걸 트라이아드라고 했어요. 이 트라이아드는 뭐에 필요한 거다고? 전기 신호를 칼슘 신호로 전환시키는 구조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게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코 엔도플라즈믹 레티큘럼 바깥쪽에 뭐가 있죠? 이렇게 액틴 앤 마이오신 필라멘트들이 쭉 있는 게 보이고 있죠. 맞나요? 자, 그래서 다시 교과서 415페이지 B번의 그림을 다시 한번 가봅시다. 이제 이해했으니까. 자, B번을 보니까 사코 엔도플라즈믹 레티큘럼에 이렇게 관점 쌓였는데 구멍이 쏭쏭 들어가 있죠. 세포 안쪽으로 구멍 들어있는 게 보이나요? 그래서 그 노란색의 관을 가지고 있잖아. 그 노란색 관이 이름이 뭐야, 여기서는? T튜브이지? T튜브이죠? 그죠? T튜브에서 전기 신호가 가는 거야, 지금. 그리고 그 노란색의 관은 지금 뭘로 둘러싸고 있어? 사코 엔도플라즈믹 레티큘럼은 지금 가지고, 거기에 바로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색은 지금 사코 엔도플라즈믹 레티큘럼이고, T튜브가 사코 엔도플라즈믹 레티큘럼에서 트라이아드를 형성하는 걸 우리가 여러분이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머슬 파이버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지금 뭐야? 사코 엔도플라즈믹 레티큘럼이 그걸 둘러싸고 있죠. 맞나요? 이제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이오 파이브의 구조만 좀 이제 우리가 알면은 이제 자, 마이오 파이브는 내가 했잖아. 마이오신과 액틴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자, 액틴은 여러분이 이제 액틴은 원래 이렇게
그죠? 이게 글로블라 폼으로 이렇게 원래는 모노머 형태가 있죠. 모노머. 그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걸 G 액틴이라고 부르죠. 들어봤죠? 그죠? G 액틴. 글로블라 액틴. 근데 이 액틴은 서로 모여가지고 어떻게 돼요? 요렇게, 그죠? 염주 모양으로, 요런 식으로, 그죠? 요런 식으로 꼬여가지고, 그죠? 뭘 형성하죠? 파이버, 그죠? 파이버를 형성하죠. 액틴 파이버를 형성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러죠? F 액틴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G 액틴이, 그죠? 우리가 그거는 여러분이 세포생물학에서 G 액틴이 어떻게 F 액틴을 형성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주 상세하게 배웠어요.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한 메커니즘은 저는 가르칠 일은 없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액틴은 이와 같이, 그죠? 모노머가, 그죠? 폴리머로 되면서 파이버를 형성하는 걸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이오신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꼬리 부분이 있고, 여기. 꼬리 부분이 있고, 이게 이렇게 플렉서블하게 꺾일 수 있는 경첩 부분이 있고, 그죠? 경첩 부분이 있고, 머리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를 우리가 마이오신 헤비 체인이라고 그래요. 마이오신 헤비 체인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요 경첩 부분에, 마이오신이 이렇게 요 경첩 부분에 또 다른 마이오신 라이트 체인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 마이오신은 내가 이제 마이오신 라이트 체인은 지금 쓰지 않을게요. 마이오신 헤비 체인이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한 마리, 자, 두 마리, 또 세 마리, 네 마리 계속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 부분이 점점 두꺼워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 꼬리 부분을 두꺼워지니까 이거를 꼬리 부분 때문에 thick, 그죠? 두껍다는 뜻에서 thick filament라고 부르고, 그죠? 아까 요 액틴은 thin filament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마이오신은 이와 같이 마이오신 heavy chain and light chain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사실은 이제 이 마이오신 머리 부분과 이 액틴이, 그죠? 결합을 해서 근육의 수축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마이오 5를 조금 이제, 더 상세하게 들여다 볼게요. 자, 마이오 5를 들여다 보니까, 얘네들은 자, 어디 하나 더 그릴까? 이렇게 이제 이런 무늬를 볼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마이오신 thick filament하고 액틴 thin filament가 이제 뭉치는데 요런 구조물을 볼 수가 있는데 요렇게 요 구조들이 요렇게 반복적으로는 구조를 여러 개 볼 수가 있어요. 요 부분은 제가 다 안 그리고 이렇게 하나씩만 표시를 할게요. 이렇게 요거는 뭐죠? 마이오신 thin and thick. 그러니까 thick이 되겠죠? thick. 그죠? thick 마이오신 필라멘트. 그죠? 필라멘트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은 뭐가 되죠? 액틴 thin 필라멘트가 될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마이오신 머리하고 여기 액틴하고 이제 결합을 한 거 여기서 살짝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무늬들이 반복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요렇게, 요거는 이제 마치, 그죠? 지그재그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 부분을 Z 디스크라고 그래요. Z 디스크. 여기도 Z 디스크가 있죠. 자, Z 디스크하고 G 디스크 사이를,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마디잖아요. 하나의 마디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아까 이 마디를 보이는데 제가 요게 사코란 말을 써가지고 미어라는 거는 이제 마디란 뜻이니까 미어 근절, 그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자면을 찍었을 때 이렇게 보였을 때 요거를 이제 우리가 터미널리지를 이렇게 하나씩 붙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그죠? 요거는 띡 필라멘트로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다가 빛을 쬐게 되면은 한쪽 방향, 그러니까 빛이 골고루 잘 이렇게 분산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보이는, 빛이 이제 동일하게 반사가 되거나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아이소트로픽 밴드라고 그래요.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빛이 균질하게, 그죠? 반사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요거를 아이밴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띡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을.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죠? 여기 또,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하나 있으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그죠? 여기까지는. 자, 요 부분 어때요? 요 부분은, 맞나? 아, 이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요거 잘못했네. 요거를, 여기에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요 부분에 액틴 필라멘트만 구성이 됐기 때문에 요거는, 그죠? 우리가 요걸 아이소트로픽 밴드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반대로 여기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띡 필라멘트, 틴 필라멘트 혹은 띡 필라멘트, 이게 서로 이렇게 이렇게 섞여져 있기 때문에 이게 빛이, 그죠? 일정하게 균질하게 이렇게 반사가 되지 않고 비균질하게 반사가 되기 때문에 아이소트로픽 밴드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고, 이렇게. 그 다음에 요 부분은 가장 밝게 빛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헬레라는 뜻이 있는데, 헬레는 이렇게 밝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H존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교과서를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봅시다. 그림 417페이지. 그림 12-5를 보세요. 제일 아래쪽에 보니까, 그죠? 아래쪽에 보니까, 여러분이 아이밴드 보고 있죠, 그죠? 내가 이야기한 대로 아이밴드는, 그죠? 아이밴드. 그 다음 아이밴드는 아까 액틴 필라멘트만 구성이 되어 있는 아이밴드 보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A밴드는 여기 이제 띡 필라멘트하고, 그죠? 틴 필라멘트가 서로 섞여 있는 부분. 그러니까 띡 필라멘트만 있는 쪽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이밴드 부분을 보고 있죠? A밴드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요 부분, 요거 H존, 그죠? 가장 밝게 있는 거 여러분이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Z 디스크 보이고 있고, 그렇죠.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우리가 사콤이어라고 정리를 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전자미경을 가지고 근육이 수축된 상태하고 이완된 상태를 찍다 보니까 이제 어떤 현상을 볼 수가 있냐면은 위는 이완된, 아까 그 그림에서 위는 이완된 상태의 근육이고 아래는 수축된 상태에서 근육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이제 그걸 이제 모시도로 보여준 거야. 자, 수축을 하니까, 근육이 수축이 되니까 뭐가 줄어들어요? 어느 I밴드가 줄어들었나요? 그죠? I밴드가 줄어들었죠. 맞나요? H존이 줄어들었죠. 그렇죠. 맞나요? A밴드는 줄어들었어요? 안 줄어들었어요? 요거는 줄어들었어요? 안 줄어들었어요? 안 줄어들었죠. 아,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림을 보고 요게 요게 사콤이어가 안쪽으로 이동할 거라고 여러분이 추측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추측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전자함ing은 사진만 보고, 그죠? 수축과 이완이 될 때, 요게 Z 디스크와 디스크 사이를 우리가 사콤이어라고 그러는데, 수축이 되면 사콤이어가 짧아진다라는 우리가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아, 그건 현상이니까. 그죠? 사콤이어가 수축이 돼서 사콤이어가 짧아지니까, 아, 여기에 띡 필라멘트하고 틴 필라멘트 사이가 미끄러져서 수축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1960년대에 헉슬이라는 영국 과학자가 이 전자미경 사진을 보고, 그죠? 그때는 우리가 마이오신이 어떻게 생겼고 액틴이 어떻게 생긴지 몰라. 그냥 추측을 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이 근육이 수축되는 거는 띡 필라멘트하고 틴 필라멘트 사이가 서로 미끄러져 가지고 일어나는 현상이겠구나라고 추측을 해가지고, 그죠? 요 데이터를 보고, 다시 말해서 근육이 수축이 될 때 뭐가 짧아졌죠? 아까 H존이 짧아지고, 그죠? I밴드 맞죠? 그죠? I밴드가 짧아져서, 이게, 띡과 틴 필라멘트 사이가 미끄러져서 일어난 일이 근육의 수축 기전이구나, 라고 추측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그죠? 근육, 뭐죠? 우리가, 슬라이딩
슬라이딩 필라멘트 티어리 오브 그죠? 수축이 일어날 때 thin and thick 필라멘트 사이에 그죠? 이 필라멘트가 서로 미끄러져서 생긴다. 활주소를 제한을 하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그 헉슬리 이제 이분이 이제 노벨상을 받았죠. 그러니까 1960년 되면 아직까지 우리가 분자적 기전 어떤 단백질의 구조도 잘 이해를 못하고 마이오신이 어떻게 생겨먹고 액틴이 알까 어떻게 생긴지도 못하는데 그냥 단지 전자암이경 사진을 가지고 그렇게 추측해가지고 이런 가설을 만든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요새 다시 이제 이걸 다시 가면은 자 수축하는 건 이제 알았어. 수축하는 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 아, 이 두 사이가 미끄러져 생기는 일이구나. 어떤 기전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미끄러져서 아마도 저 마이오신 머리하고 요 액틴 그죠? 글로벌 액틴 그죠? 그 사이가 서로 뭐예요? 우리가 이제 요게 이제 액틴하고 마이오신 머리가 이렇게 형성된 것을 우리가 뭐냐면 크로스 브릿지라고 그러는데. 크로스 브릿지가 형성이 되고, 그러면 이 머리 부분이 뭐 에너지를 써가지고 뭐 이렇게 이동을 해서 뭐 하여간 이게 뭐 이렇게 수축이 되겠구나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겠어. 그죠? 우리 여러분이 그런 거 배웠으니까, 일반 생물학에서. 내가 질문을 던질게요. 이제 수축이 됐어. 이하는 어떻게 되지? 이하는? 배웠어요? 근육이 수축이 됐어, 아까. 사콤야가 짧아졌어. 이완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되지? 사콤야가 원래 다시 제 위치로 가야지. 그러면 이완은 어떤 기준으로 되지? 아는 사람 있어요? 아는 사람. 서제스처나 어떤 서제스션도 괜찮아. 아는 사람 없어요? 강재현. 강재현 출석했네? 강재현 어디 있어? 이완은 근육의 이완은 어떻게 되죠? 그런 질문을 던져본 적 있어 없어? 장현정 이완 상상력을 발휘해봐. 이완은 어떻게 되지? 이완 최태규 전유환 이완 전혀? 박진욱 전혀? 어디서 본 적도 없어? 이완 카슘에 연결이 돼 그거는. 근데 지금 나는 카슘에 여기에서 그죠? 이 조직에 아까 이게 크로스 브릿지를 가지고 그죠? 뭐 이완이 되는 수축이 됐잖아요. 그죠? 이거 딱 이따가 보지만 당겨서 수축이 됐는데 이완은 어떻게 시키겠냐고. 배운 바가 전혀 없나? 한이상. 한이상 어디 있어요? 어떤 암시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야, 사실은. 그죠?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수축만 뒤있다 배웠을 거예요. 그죠? 아마 일반 생활도 수축은 배웠을 거야. 근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수축이 되면은 이완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질문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 이제, 그러면 좋아. 이거 수축되는 건 이제 배웠어. 그러면 이완은 어떻게 되지? 당연히 과학자들 도전하지.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단백질이 존재하는 거야. 이게 뭐죠? 스프링이 존재하는 거야. 스프링이 이렇게 기계 장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스프링이 어디에 돼 있어? 근육세포도 있는 거예요. 스프링. 그죠? 요 스프링은, 자, 우리가 수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스프링이 만약에 이제 여기 마이오신 헤드하고 마이오신 머리하고 액틴이 서로 이제 뭐 이렇게 작용이 이제 안 일어나면은, 그죠? 예, 힘이 풀리면은, 그럼 어떻게 됐어요? 더 이상 둘이가 못 붙잖아. 이게 스프링이죠? 스프링은 원래 다시 원상복귀라는 힘을 갖고 있죠? 다시 원상복귀 되겠죠? 자, 이 스프링이라는 단백질 이름은 뭐야? 아는 사람 있어요? 타이틴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타이탄. 타이탄이 뭐지? 그리스 신화의 신의 이름이잖아. 타이탄은 신 알죠? 그죠? 자, 크다는 뜻, 거인족 있잖아, 거인족. 그죠? 자, 거기서 따온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타이틴이라는 요 단백질은, 현재 우리가 연구한 단백질 중에서 가장 큰 단백질이에요. 그렇죠? 가장 큰 단백질. 그래서 이와 같이 이 타이틴은 여기서 스프링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릴렉세이션에 도와주는 단백질이고, 타이틴이 어느 정도 크다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 여기에서 우리가 액틴 이제 글로벌 폼의 액틴 하나하고 요 타이틴을 비교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항구 같은 데 가면은 큰 밧줄 있잖아. 배를 묶는 밧줄.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닷에 걸려있는 뭐 밧줄, 그 밧줄 거의 이만한 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 밧줄의 길이만큼, 이게 이렇게 두께도 두껍고 그 밧줄의 길이가 엄청 길잖아. 그죠? 그런데 여러분 눈썹 하나 딱 떼가지고, 그죠? 눈썹 하나 뗀 거는 정말 세 발의 피죠. 그죠? 이 눈썹을 떼가지고 그 밧줄과 액틴이 그 눈썹이라고 그러면은, 눈썹 하나라고 그러면은, 그죠? 배에 있는 밧줄은 뭐라고? 타이틴이에요. 그렇죠. 이 타이틴한 단백질에 의해서 근육에, 그죠? 우리가 이완을 도와주는 단백질이고, 그 다음에 요게 또 요 액틴도 자기 혼자는 존재를 하면은 불안정해요. 그래서 얘네들도 어떠한 그 액틴을 안정화시키는 단백질과 결합을 하고 있는데, 요것도 이렇게 결합하는데, 요걸 우리가 네뷸린이라고 해요. 네뷸린이라는 단백질에 의해서 요 액틴 필라멘트가 안정화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림 12-6을 보세요. 12-6을 보니까, 자, G 디스크하고 G 디스크 사이에, 그렇죠? 뭐가 지금, 녹색의 스프링 같은 단백질이 쭉 가고 있죠? 그 단백질 이름이 뭐라고? 타이틴. 그렇죠? 그 다음에 액틴 필라멘트를 둘러싸고 있는, 또 보고 있죠? 하늘색으로 보이고 있네? 그럼 뭐죠? 네뷸린. 네뷸린은 액틴 필라멘트를 안정화시키는 거고, 타이틴은 스프링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죠? 그래서 다시 그림 415페이지에 그림을 다시 한번 가보게 되면은, 자, 우리가 B번 아까 다 배웠어. B번은 아까 트라이아드 배웠고, 사코 엔도플라즘 레티큘럼 배웠고, 마이토콘드리아 어디 있는지 배웠고, T-튜브 어디 있는지 배웠어요. 그죠? 그 다음에 C번에서 마이오 파이브릴 구조를 지금 보고 있죠? 그죠? 여러분 G 디스크 보고 있어요. 그죠? 자, G 디스크와 디스크 사이에 사코미어 보고 있죠? 그죠? 사코미어 사이에 H존 보고 있고, M 라인 보고 있고, I 밴드, A 밴드 다 보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D번에서 보니까, 다시 여러분 타이틴 다시 보고 있나요? 그죠? 타이틴 다시 보고 있고, 여기 네뷸린은 여기 표시가 안 돼 있네. F번에 보니까, 이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2번에 보니까 띵 필라멘트의 구조를 보고 있죠? 테일을 보고 있고, 힌지는 경첩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머리를 보고 있죠. 자, 여러분이, 근육의 해부를 이제 끝냈어요. 그리고 어떻게 수축이 되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그죠? 그것도 배웠어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수축이 되기 위해서는 마이오신의 머리가, 그죠? 뭐하고 결합해야 되죠? 액틴하고 결합을 한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했죠? 교차다리. 크로스 브릿지가 형성이 돼야 되는 거야. 아마도 ATP를 사용해서 크로스 브릿지가 형성이 될 것 같아. 근데 그 ATP를 사용해서 크로스 브릿지가 되는데 아마도 요거는 칼슘의 의존성일 것 같죠. 우리가 알죠. 자, 칼슘의 의존성인 거를 보여주는 데이터가 그림 12-8이야. 자, 액틴 필라멘트를 쭉 가게 되면은 이 액틴 필라멘트를 따라가지고 요렇게 또 단백질 하나가 쭉 따라가고 있죠. 요 단백질 이름이 뭐지? 트로포마이오신 단백질 있지? 트로포마이오신 단백질 위에 뭐가 있죠 또? 트로폰이라는 단백질 있죠? 그죠? 자, 칼슘이 없을 때는 트로포마이오신이 마이오신 헤드하고 액틴하고 만나는 것을 방해하고 있어요. 보고 있나요 다? A번. 그죠? 방해하고 있는데 칼슘이 많아지게 되면은 트로포닌하고 칼슘하고 결합하죠. 그러면 트로포닌이 트로포마이오신을 위로 살짝 끌죠.
그러면은 마이오신 머리가 액틴하고 결합할 수가 있게 되죠. 이때 뭐가 형성이 된다고? 크로스 브릿지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칼슘이 있어야지 크로스 브릿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트로포닌, 트로포마이오신의 이동, 그죠? 여러분이 이제,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뭐 다 배웠으니까. 다시 한번 1번, 그림 12-8에 1번 다시 봅시다. 칼슘 레벨이 올라가. 그렇죠? B, 그죠? 2번, 칼슘이 트로포닌하고 결합해. 3번, 트로포닌 칼슘이 트로포마이오신을 위로 끌어. 4번, 마이오신 머리하고 액틴하고 결합해. 5번, 액틴이 마이오신하고 결합해서, 그죠? 컨트랙션을 시작해요. 자, 요 컨트랙션을 할 때는, 이제, 마이오신 머리가, 이런 거, 마이오신 머리가 액틴하고 결합해서 아마 이 마이오신 머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요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이제 컨트랙션이 일어날 거예요. 요걸 한번 제가, 갖고 있어요. 자, 요 마이오신은, 빼봐. 기본적으로, 요 마이오신 머리는 효소예요. 헤드는 효소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 어떤 효소냐면은 ATP를 분해하는 능을 갖고 있어요. ATP에서요. 예. 그러니까 ATP를 분해해가지고 그러니까 ATP하고 결합했을 때, ADP, PI하고 결합했을 때, 혹은 ADP하고 결합했을 때, 이 마이오신 헤드의 모양, 위치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자, 갖고 있어봐. 자, 내가 이제 이렇게 이제 한 번에 이렇게 좀 릴리즈 시켜봐. 끌었어, 이렇게. 끌었어, 이렇게. 자, 이때는, 내가 이렇게 끌었을 때는, 이때는 요 마이오신 헤드가 ADP를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뭐야 수축이 되면 우리 이제 근육 속에는 ATP가 많잖아요. ATP가 많으면은 ATP에 의해서 요게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크로스 브릿지가 떨어져요. 그리고 ATP를 갖고 ATP가 가스분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ADP하고 PI로 변하죠. 변하면은 이렇게 이동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PI를 릴리즈 시키면은 이렇게 가고, 그죠? PI를 릴리즈 하면서 이렇게 끌어당겨요. 자, 요 과정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림 12-9를 보세요. 12-9. 자, 기본적으로, 마이오신 헤드와 액틴, G 액틴이 결합을 한 것을 내가 뭐라고 그랬죠? 크로스 브릿지라고 그랬는데, 요 크로스 브릿지가, 그죠? 크로스 브릿지가 요것의 형성에 의해서, 그 다음에 요걸 끌어당기는, 이렇게 ATP 가스분해에서 끌어당기는 현상을 우리가 뭐냐면은 파워 스트로크라고 그래요. 그죠? 우리가 테니스 칠 때 여러분이 이렇게 포핸드 칠 때, 그죠? 이렇게 하는 걸 파워 스트로크라고 하잖아요. 그죠? 파워 스트로크. 이렇게 하는데, 요거 이제 파워 스트로크, 그러니까, 크로스 브릿지하고 파워 스트로크가,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12-9에서 한번 살펴보죠. 자, 기본적으로, 여기에 이제, 제일 12시 방향을 보니까, 그죠? 마이오신 머리하고 액틴하고 결합되어 있어요. 1번, ATP가 결합해, 마이오신하고. 그러면 아까 떨어진다고 했어요. 머리하고 액틴하고 떨어져 있죠? 지금 3시 방향 보고 있어요. 그죠? 3시 방향. 2번, 가스분해돼. 가스분해되니까 지금 어떻게, 이게 이제, 이렇게 떨어져 있던 놈이 가스분해되니까 이렇게 멀리 갔죠? 이거 머리가 이게 멀리 갔죠? 그죠? 가스분해. ADP하고 PI를 갖고 있으면서 멀리 갔어. 그리고 붙어 다시 액틴하고. 맞나요? 지금 5시 방향 그림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인상기가 릴리즈 되면서 어떻게 되죠? 머리가, 크로스 브릿지가 이렇게 머리 부분이 이렇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끌리게 되죠. 그죠? 우리가 이거를 크로스 브릿지 틸팅이라고 그래요. 기울어진다는 거죠? 기울어진다는 거죠? 크로스 브릿지가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고 끌어당기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ADP,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ADP만 지금 여기 갖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지금 ADP를 갖고 있으면 얘네들이 교사 끌어당기면서 딱딱하게 지금 요거를, 그죠? 액틴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요 마이오신 헤드는 ADP하고 이렇게 결합되어 있으면은, 그죠? 액틴하고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어요. 예,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어.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웬만해가지고는 이제 이게 잘 풀어지지 않아. 예. 그 다음에 ADP,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ADP가 릴리즈가 되고, 여전히 단단하게 여전히 결합되어 있네요. 그죠? ADP가 릴리즈가 돼도 결합되어 있다가 다시 ATP가 오게 되죠. ATP가 오게 되면은 요 끌어당기면서 ATP가 이게 릴리즈가 되니까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 떨어졌죠? 그 다음에 ATP가 가스분 되면서 이동했고, 붙게 돼요. 다른 액틴하고. 그 다음에 인산기를 릴리즈하면서 틸팅을 시키죠? 그렇죠? 그 다음에 ATP만 있으니까 여전히 결합되어 있죠. 그 다음에 또 다시 ATP가 결합하면 다시 릴리즈가 되고, 가스분해 되면은 이렇게 가고, 그죠? 붙어가지고 PI를 릴리즈하면 다시 끌어당기고. 됐나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내가 지금 여기 ADP를 갖고 있어. 이렇게 끌어당겼어. ATP를 이제 결합하죠. 떨어지죠? 가스분해 했어요. ATP를. 여기 가고 이렇게 붙어요. 인산기를 릴리즈 시켜요. 끌어당겨요. 그죠? ADP밖에 없잖아, 또. 그러면 또 ATP가 나와. 떨어지고, 가스분해 하면 여기 붙고, 그죠? 인산기 떨어뜨리고 가고. 이거를 계속 반복해. 근데 자기 혼자 반복하나? 마이오신 머리가 지금 수천 개가 있잖아. 그지? 그걸 동시에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계속 줄다리기처럼 계속 끌어오는 거지. 그죠? ATP가 공급이 하는, 칼슘하고 ATP가 갖고 있는 한 계속 앞으로 끌어당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수축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아까 보니까 ATP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요 크로스 브릿지가 굉장히 강하게 지금 결합되어 있죠. 자, 여러분이 이와 같은 상태를 우리가 리거 스테이트라고 그래요. ADP가 있는 상태에서 요 머리가 크로스 브릿지가 단단하게 있는 것을 우리가 리거, 경직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경직. 리거 스테이트, 경직 상태가 있는데, 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죽었어. 죽었다는 얘기는 지금 물질대사 과정이 돌아가지 않고 ATP가 많이 존재한다?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죽기 전에 내가 어떻게 했다가 이렇게 하고 죽었어. 더 이상 ATP가 공급이 안 돼. 그러면 근육은 어떻게 되죠? 이런 경지 상태가 그대로 있겠지. 그렇죠? 한참 동안 이런 경지 상태가 될 거예요. 그죠? 그죠? 언제까지? 근육 섬유가 분해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썩는다고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마이오파이브릴이 없어질 때까지. 이런 상태가 되겠지. 그러니까 시간이 한 12시간 이상 걸릴 거예요, 그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전에 이 사람이 이렇게 죽었을 때 이 경직 상태잖아. 그죠? 우리가 이러한 경직 상태를 리거 모티스라고 그러는데 사후 경직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사후 경직. 그러니까 이제 사후 경직이 되면은 자, 웬만해가지고는 요거를 다시 이렇게 내려가는 거, 여러분 이제 무슨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죠? 공포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 시체를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끙끙해가지고 다시 원래 위치로 돌리는 그런 장면들 봤죠? 그죠? 돼요, 안 돼요? 이걸 내리면 또 이렇게 올라가고, 그죠? 코미디 같은 데 그런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그게 뭐라고? 사후 경직. 사후 경직은 왜 생긴다고? ATP가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크로스 브릿지가 마이오신 헤드하고 액틴하고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근육이 이완이 안 되는 상태. 됐어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거를 사후 경직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제 한 10분 남았는데 이제 전기 신호를 칼슘 신호로 바꾸는 과정을 이제 한번 살펴보죠. 자, 우리가 전기 신호가 이렇게 어디에? 모터 뉴런의 액션 터미널에서 아세틸콜린이 나오고, 그러면 이제, 요거 이제, 사콜레마에, 요렇게, 그죠? 액션 터미널하고 요걸, 사콜레마가 서로 붙어 있는 지역을 내가 뭐라고 그랬죠? 뉴로, 머스큘라, 정션이라고 했어요. 그죠? 정션. 그래서 여기서 아세틸콜린이 나오게 되면은,
이 아세틸콜린 수용체, 요게 뭐라 그랬죠? 소듐 채널로 작동한다고 했어. Na 플러스의 퍼미어빌리티가 뭐보다 높다고? K 플러스의 퍼미어빌리티가 훨씬 높기 때문에 그냥 소듐 채널로서 생각하자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은 Na 플러스가 들어오게 되고, 이제 액션 포텐셜, 그러니까 뭐 Na 플러스 들어오고 K 플러스 나가고 그러면 액션 포텐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액션 포텐셜이 갔어. 그러니까 액션 포텐셜이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이, 그죠? 액션 터미널하고, 이제 그 근육 사콜레마에 요게 만나는 점, 특히 요 부분, 액션 포텐셜이 시작되는 요 부분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은 모터 엔드 플레이트라고 그래요. 운동 종판, 그죠? 이거는 이제 액션 포텐셜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되겠죠, 그죠? 모터 엔드 플레이트에서 뭐가 시작하면서 액션 포텐셜이 시작이 돼서, 그 다음에 여기 어디로 들어가지? T튜브로 가죠? 그죠? T튜브로 계속 가요. T튜브로 가서, T튜브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제 T튜브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제 이렇게 생긴 놈이 있어요. 요 이제, 사코 엔도플라인 레티큘럼이지. 자, T튜브로 오게 되면은, 여기에 뭐 수용체가 하나 있는데, 이 수용체도 이제 뭐 좀 재밌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뭐 스프링처럼 생겼다고 그러자. 스프링처럼 생겼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T튜브를 해가지고 여기까지 보면은 요거는 볼티지, 그죠? 볼티지 게이티드 이제 칼슘 채널인데, 요게. 칼슘 채널인데, 얘는 직접 자기 그러니까 사클레마에서 칼슘 채널을 여는 게 아니고, 뭐를 도와주냐면 여기에 있는 엔도플라즈믹 레티큘럼에 있는 칼슘 채널을 열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것도 마치 스프링처럼 생겼어요. 이게 이제 액티베이션 되면은 이게 이렇게 수축이 되면은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열리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뭐냐면 칼슘 릴리즈 채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SR에 있는 거예요. 그죠? 칼슘 릴리즈 채널이 열리게. 다시. 자, 이것을 액션 포텐셜 시작해서 MEP, MEP라고 뭐, 이러면, 엔드 플레이트, 그죠? 운동 종판에서 액션 포텐셜이 시작이 되고, 계속 전달이 돼가지고 액션 포텐셜이 T튜브까지 왔어. 그럼 T튜브에 보면은 여기에 있는, 어디 T튜브 안에 있는 볼티지 게이티드 칼슘 채널이 작동이 돼. 근데 얘는 진짜 자기, 사콜레마에서 진짜 열리는 게 아니라, 누구를 도와주는 거라고? 요거 연결돼, 기계적으로 바로 연결되어 있는 사코플라즈믹 레티큘럼에 있는 칼슘 릴리즈 채널을 열게 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열려? 그러면 칼슘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제 칼슘이 이렇게 이제 여기에 이제 뭐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은 우리가 트로포마이신을 통해 가지고 크로스 브릿지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죠? 전기 신호가 여기에 T튜브에서 뭘로 바뀌게 되는 거죠? 칼슘 신호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칼슘 신호는 다시 수축 신호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기 신호, 그죠? 전기 신호, 일렉트로, 어디 갔냐? 익사이테이션. 그렇죠? 그래서 EC 커플링이 일어나는 원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림 423페이지 12-10에 가봅시다. 이걸 이제 하나씩 따라가 봅시다. 1번. 자, 모터 뉴런에서, 그죠? 우리가 이제 아세틸콜린이 릴리즈가 됐어. 그렇죠?
그러면 2번 모터 엔드 플레이트에서 뭐가 나오죠? 아세틸콜린 리셉터. 그러니까 채널이 열리게 돼가지고 액션 포텐이 시작이 됐어요. 2번. 자, 그러면 이제 3번을 갈까요? 3번 가니까 볼티지 게이티드 칼슘 채널 어디에 있는 놈이라고? T-튜브에 있는 요게 작동이 되고, 그래서 4번, 요 작동에 의해서 4번, 어디? 사코 엔도포지널 레티큘럼에 있는 칼슘 리즈 채널이 열려. 그럼 5번, 칼슘이 많아지게 되고, 요 칼슘은 트로포닌하고 결합하고, 그러면 뭐죠? 트로포닌이 이제 위로 올라가게 되고, 6번, 크로스 브릿지가 형성이 돼서 7번, Z 디스크가 짧아지게 되는 컨트랙션이 일어나게 됐죠. 자, 릴렉세이션은 어떻게 된다고? 칼슘을 없애면 되지. 자, 그 전에 제가 이제 여기서 내가 이제 편하게 여러분한테 볼티지 게이티드, 그죠? 게이티드 칼슘 채널을 했는데, 요거를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놈아가 재밌는 게, 요게 다이하이드로 피리딘이라는 화학 물질하고 강한 친화력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것에 의해서 이게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또 다른 이름으로 DHP 리셉터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다른 이름이 DHP 리셉터라고 이렇게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놈은 어떤 식물체의 라이아노다인이라는 요 이제 물질이 있어요. 식물, 그러니까 남아프리카 공화에서 사는 어떤 고유 식물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물질이 이름이에요. 그 라이노다인하고 또 강한 친화력을 갖고 와서 이것에 의해서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라이노다인 리셉터라고 요 이름을 이렇게 또 붙여놨어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름이 두 개네요. 그죠? 칼슘 릴리즈 채널, 라이노다인 리셉터. 같은 이름이에요. 이거는 기능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고, 이거는 그저 우리가 어떤 물질의 친화력을 갖고 있다는 걸 좀 의미한 거고, 그 다음에 DHP 리셉터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요. 자, 칼슘을 이제 없애는 방법은, 자, 요 사코 엔도플레이 레티큘럼에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칼슘 채널이 있어요. 칼슘 채널인데, 칼슘을 어떻게, 그죠? 농도 굽에 역행해서 칼슘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야. 어때? 사코 엔도플레이 레티큘럼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평상때 켜져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아세틸콜린이 나가지고 한번 수축이 되고 난 다음에 칼슘이 세포질에 많잖아요. 그런데 얘는 더 이상 여기서 신호가 안 오게 되면은 칼슘이 어떻게 해? 자동으로 어디로 들어가? ATP를 사용해서. 이거 ATP 사용해야 돼요. ATP를 사용해서 칼슘을 그죠? 사코 엔도플레이 레티큘럼에 다시 집어넣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를 요 칼슘 ATP지 SR에 있는 요 칼슘 ATP를 우리가 사코 엔도플라즈믹 레티큘럼 그죠? 칼슘 ATP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을 그죠? 이렇게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SERCA 서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거야. 서카.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스켈레탈 머슬을 공부하는 사람이나 카디악 머슬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서카에 대해서 이제 무진장 공부를 많이 해요. 예. 왜냐하면은 근육이 수축되고 이완되려면은 칼슘이 사이토젤에 많이 있다가 굉장히 빨리 없어져야 돼. 그 수축과 이완은 계속 반복하세요. 이 심장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칼슘이 계속 남아있으면 수축만 돼 있지. 그죠? 수축만 돼 있으면 어떻게 되지? 심장이 작동을 못 해. 맞나요? 스켈레탈 머슬도 마찬가지예요. 브리프하게, 그러니까 이게 스켈레탈 머슬이나 심장에 되려면 굉장히 빠르게 칼슘이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어떻게 굉장히 빨리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서카의 액티비티가 높은 놈은 칼슘을 굉장히 빨리 제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강하게 심장을 뛰게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우리 나중에 이 서카를 가지고 심장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서카의 활성을 올리게 한 여러 가지 약물을 또 개발하기도 해요. 그래서 뭐 아까 이제 뭐 칼슘이 없어지게 되면 트로포닌에서 떨어지게 되고 트로포마이신이 다시 크로스 브릿지 막는 거를 억제를 시키겠죠. 그래서 423페이지 우리가 드디어 이제 그죠 근육이 어떻게 수축되는지 우리가 대뇌 피질에서 모터 뉴런에다가 전기 신호를 보내서 그 전기 신호가 어디에 근육세포에 와서 근육세포에서 그것이 뭘로 바뀌었지? 결국은 칼슘 신호로 바뀌게 되고 칼슘 신호를 뭘로 바뀌게 된 거지?
수축 신호, 기계적 수축으로 바뀌게 된 거죠. 여러분 이런 걸 보면은 우리 근육이 움직이는 거는 정확하게 영혼에서 움직이는 건가? 뭐에서 움직이는 거야? 기계 장치예요. 이렇게 정교한 기계 장치가 어디 있어? 로봇 지금 아무리 만들어봤자 생명체가 갖고 있는 근육 장치를 지금 우리가 그런 기술을 갖고 있나요? 아직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은 정말, 그죠? 정말 정교한, 그죠? 아직까지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아주 정교한 장치예요. 그죠? 이제 이런 것들, 그죠? 우리가 이제 분자 기전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또 우리가 뭐 로봇에 대해서 또 이렇게 새로운, 그죠? 개념을 만든다든지 장치를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은 아직까지 우리가 이 근육을 흉내낼 수 있는 장치는 없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